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보합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이고요. 지금 외국인도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이 또 주목해 볼 만한지 정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조선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요. 조선은 잠수함과 관련된 일정이 3월 2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우리가 또 하루 쉬어가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좀 되고 있는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테마 열어볼게요. 다음으로는 원전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 원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선이나 아니면 전력 설비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방산 쪽에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랑 한화 시스템 거의 지금 전고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연속성이 있을지도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는 강훈식 장관과 관련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속보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이고요.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5% 넘게 빠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출발할 때 이미 프리장에서 한 1, 2% 낙폭을 보면서 출발을 넥스트장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약보합까지 끌어올렸고요. SK하이닉스가 한 2%대로 낙폭을 키워갑니다. 우선주도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선 쪽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네. 일정이 지금 잠수함 일정이 3월 2일 일정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쯤에 최종 결정이 날 거라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문제긴 하지만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일단 단기적인 단발로라도 기대가 좀 가능할까요? 이게 수주를 하든 안 하든 이 이슈가 나오면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네. 왜냐하면 캐나다 잠수함이 이제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금 독일이랑 붙었는데 캐나다 언론까지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캐나다 언론에서 어떤가요? 그러니까 캐나다 시민들이 얘기하는 네. 거에선 한국이랑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그래요? 지배적이에요, 사실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다는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서 들여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예,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캐나다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데 잠수함이더라도 한국에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갖고 와라.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쵸. 지금. 가격이 뭐 우리가 훨씬 비싸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론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실 거면 이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잠수함에 이제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홀짝 개념으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그 잠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캐나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공장까지 지어주면 잠수함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현대차의 영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현대차가 뭘 잘하나요? 수소를 또 잘하죠. 그래서 수소 개발로 현대차가 살짝 방향을 돌려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는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더군다나 잠수함에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도 있지만 보통 엔진이 디젤이 아니라 수소입니다. 그래서 수소 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신다면 큰 수익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수소 쪽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했는데 여기서도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주셨습니다.